오늘은 12월 3일 수능 당일이고요. 수능 당일이고 좀 밝네요. 그 와이프는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라 아침 일찍 한 6시 조금 넘어서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고 오늘은 뭐 그동안 이제 수능 시험 감독 이런 거 했었는데 그동안은 올해는 다행히 시험 감독은 아니고 그래도 뭐 수능 하여튼 시험장에 가서 수능 관련해서 관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까지 챙겨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오늘은 뭐 하루 종일 연락 안 될 거라고 당연히 뭐 안 되겠죠. 휴대폰 다 꺼놓고 다 뭐 아침부터 선생님들 휴대폰들 다 수거하는 것 같아요. 수거하고 휴대폰 꺼놓고 시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돌려주는 것 같고요. 연락이 안 될 거라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원내 이제 교육이 제가 방재원인데 뭐 방재 전문 과정이 이제 개설된 게 있어가지고 10시부터 이제 수능 날이니까 10시부터 이제 그 교육을 시작하는데 거기 10시까지 이제 본원에 가서 교육을 들어야 되고요. 어제 오공이 처음으로 그 샤워가 그동안 이제 물로 조금 식히던 거 말고 진짜로 이제 샴푸 써가지고 어제 밤에 처음으로 9월 말에 제가 데려온 이후로 9월, 10월, 11월 2달 하고 뭐 2달 조금 넘었죠. 그냥 2달 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어제 씻겨봤는데 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발톱들이 이제 있는데 고양이가 발톱들이 있는데 이거 좀 잘랐어야 되는데 좀 긴 상태에서 샤워를 제가 이제 시키려고 그러니까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와 이제 고양이가 물을 싫어한다는 걸 어제 진짜 깨달았는데 아니 샤워 안 하려고 제 팔에 이 발톱을 쫙 빼가지고 막 찍었는데 팔에 꽂혔어요. 발톱이 꽂혀가지고 저도 어제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완전 저도 이제 위협으로 느낀 거죠. 얘도 위협으로 느꼈지만 저도 위협으로 느꼈고 아무튼 그래서 뭐 더 과격하게 씻겼습니다. 더 과격하게 씻겨서 어제 잠시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둘이. 저는 이제 강제로 이제 샤워를 시켰고 목욕을 시켰고 얘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반항을 했고 혹시 고양이랑 개는 좀 다른 것 같아. 개는 제가 좀 언성을 높이거나 뭐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제 목소리 톤이 바뀌거나 목소리가 커지면 강아지 같은 경우 그 분위기를 캐치하고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반항을 하다가도 이제 가만히 있게 돼요. 분위기를 딱 간파를 하고 지금은 반항하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하겠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걔는 이제 사회를 중시하는 늑대과 동물이라 그런지. 근데 고양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얘는 끝까지 반항해요. 끝까지 안 져요. 끝까지 자기가 샤워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제가 뭐라고 하고 뭐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해도 힘으로 제압을 하고 해도 끝까지 얘는 샤워 안 하고 나가려고 하더라고. 탈출하려고 그 자리를. 그래서 결국은 어제는 뭐 오공이한테는 가장 힘든 날이었을 거예요. 어제 씻는 게 가장 힘든 날이었을 텐데 하여튼 뭐 무사히 잘 씻었고 그래도 어제 뭐 결국은 뭐 화해하고 서로 친해져서 다시 제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일단은 수능 보시는 분들 제가 이제 수능을 보는 사람들을 알 수는 없고 수능을 보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많이 알고 있죠. 회사에도 뭐 고3 수험생의 부모들이 많이 있죠. 또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였고 학생들한테는 특히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수능을 잘 치러야지 어쨌든 대학을 진학을 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날이죠. 1년 동안 1년이 아니면 솔직히 뭐 학창 시절 모든 결과물이 오늘로 다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년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해서
12년 공부의 결과물이 오늘 이제 하루의 시험으로 평가가 되는 날이잖아요. 뭐 어쨌거나 그렇게 뭐 좀 과장을 해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날이기도 한데 그만큼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시험으로 뭐 대학 진학이 결정이 되고 그 대학 진학이으로 또 나중에 본인의 취업이나 뭐 장래가 또 결정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예요. 저는 91년 이제 91학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의 학력고사 끝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94년 제 동생이 저랑 3살 차이라서 94년 94학번인데 걔 동생부터는 수능 1세대예요. 수능 1세대.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는 수능을 2번 봤어요. 1년에 2번. 여름에 한번 보고 겨울에 한번 보고 2번의 기회가 그때 시험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아마 그렇게 하다가 뭐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바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보는 건 없어졌던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생긴 게 이제 여러 대학에 이제 뭐 복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어서 학생들한테는 좋아진 거죠. 학생들한테는 뭐 웬만하면 재수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여러 군데 지원해서 뭐 여러 군데 합격하면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갈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로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제 딸아이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5년 후에 5년 뒤에는 또 와이프 말 들어보니까 또 제도가 또 많이 바뀌어서 또 딸아이는 지금 이번에 오늘 보는 수능과는 다른 또 이제 입시 제도에서 또 시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잠깐 뭐 수능 시간을 좀 찾아보려다가 제가 뭐 잠깐 봤어요. 시간표를 봤는데 정확하게 보면 시험을 보는 시간은 아침 8시 40분부터 그러니까 오후 4시 40분까지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되고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학년고사 볼 때도 그 순서대로 봤던 것 같은데 2교시 끝나면 12시 10분이고 12시 10분에서 1시 10분까지 점심시간 가지고 또 1시 10분부터 3교시 이제 시작되는데 3교시는 영어고 그다음에 4교시가 이제 그러니까 한국사 필수로 한국사는 국사는 다 보는 것 같고 국사 30분 시험 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문과 이과에 따라서 뭐 선택해서 보는 옛날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봤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와이프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거 똑같아요. 과학의 네 과목 똑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중에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2과목 이제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것 같고 옛날하고 좀 다른 거는 또 물리가 또 세분화돼서 물리 1, 2 있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선택을 물리 1, 2를 선택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물리로만 선택을 다 구성해서 시험을 봐도 된다고 합니다. 와이프 뭐 국어교사라 뭐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알겠죠 와이프가 그 정도 시험 감독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고 하여튼 뭐 이공계는 이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중에 뭐 물리도 완투 있고 뭐 화학도 완투 있을라나 뭐 그런 게 더 복잡하긴 하네. 어쨌든 간에 그 중에 이제 2과목 선택해서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물리랑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학력고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왜 선택했냐면 저는 이제 물리랑 과목이 제일 좋았어요. 왜 공감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리라는 과목을 내가 왜 좋아했을까? 학창 시절 때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원인이 이제 몇 가지 있긴 한데 한 가지는 일단 중일 담임이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물리교육관과 출신의 중일 담임이었거든요. 방해중학교 1회 졸업생인데 제가 중간에 물론 1학년 때는 거의 2학기 기말고사 남기고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아니 2학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년 여름철에 이사를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 중곡 4동에 이제 살다가 어머니께서 이제 저기 그 방이동 쪽에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이제 공사 감독하면서 단독 주택을 지었고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거의 뭐 공사 감독하러 가시더라고요. 항상 가시더니 여름철에 되게 그때 더웠던 여름철이었는데 그때 항상 뭐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오셔가지고 막 아우 뭐 힘들었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 집주인 옆에 이제 계시면서 집 주인이니까 집주인 옆에 계시면서 뭐 필요한 사항들을 공사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간식거리도
뭐 밥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밥 같은 거 시켜 뭐 배달 같은 거 했겠죠. 뭐 밥 뭐 해주시고 뭐 아니 하여튼 뭐 필요한 사항들 얘기를 하면 거기 뭐 건축을 하는 그러니까 건설을 하는 소장이 있을 테고 소장이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 뭐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한 2달 넘게 제 기억에는 2달 넘게 거의 어머니가 그 공사판에 나가 계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공이 됐고 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죠. 먼저 이사를 갔는데 초등학교였으면 바로 전학이 됐을 텐데 중학교다 보니까 한 2달 반 정도 제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집이 이제 뭐 져서 완공이 됐지만 1학년 2학기 시작하고 한 2달 반 정도를 그러니까 이쪽에 살면서 방이동에 살면서 중국 사동으로 통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꽤 버스를 2번 타고 갔거든요. 버스를 2번 타고 가고 꽤 거리가 돼요. 중국 사동에서 방이동까지. 그러니까 한쪽은 저기 뭐 아차산 주변에 있는 그 뭐 어디냐 동 이름이 그러니까 중곡동인데 어린이 대공원 이런 쪽이 중곡동 거기는 중곡동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차산 자락에 있는 학교였고 대원 외고가 거기 있죠. 대원 외고 거기 있는 용곡 중학교란 곳에서 이제 남녀공학인데 거기서 1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다니다가 전학을 온 거죠. 근데 두 달 반을 통학을 했었고 거의 뭐 제 기억에는 2시간 가까이 편도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를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중1이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루에 3시간씩 통학 시간이 걸리는 그런 학창 시절 잠깐 한 3달, 2달 반 정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제가 반석차가 그렇게 떨어진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거의 그때 제 기억에 반에서 거의 28등? 저한테도 충격이었어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1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석차가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반에서 28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항상 그래도 뭐 아무리 그래도 반에서 10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는데 뭐 5등 안에 보통 통상 들거나 뭐 약간 밀려도 10등 안에는 항상 들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반석차가 28등까지 떨어지는 뭐 그런 충격 멘붕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통학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솔직히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중1이 뭐 공부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멘붕이 좀 왔었고 그래서 이제 전학이 왔죠. 그래서 전학 와서 바뀐 담임이 이제 방위중학교에 왔고 그때 1학년 그러니까 중간고사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왔고 그때 제 기억에 한 뭐 11월 이 정도에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이제 기말고사를 봤던 것 같고 그때 그 담임 이름이 이제 김재환이라는 그 그러니까 물상이죠. 물상을 가르치는 그 담임이었고 그분이 이제 서울대 물리학 서울대 사범대 물리교육과를 나오셨던 것 같고 되게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라든지 되게 똑똑하신 분이 또 물리니까 뭐 물리를 되게 쉽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란 과목에 되게 그분 때문에 관심이 그 이후로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아무튼 그때 성적을 얘기 계속하면 그렇게 반에서 28등 찍고 이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앞에 그러니까 1학기 때 뭐 성적 그리고 그 학교에서 영국 중학교의 성적은 전혀 상관없고 나는 그 방인중학교에서 온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만으로 저는 그 전체 마지막 그 1학년 연말에 석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고 왜냐면 뭐 앞서서 이제 죽 쓰고 왔으니까 한 번씩 한번 잘 보면 그 성적 가지고 이제 그 1학년의 석차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1 때 제가 처음으로 이 방위중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독서실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중1 때. 왜냐면 저는 좀 집에 있으면 좀 잘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집에 있으면 자꾸 누워서 공부하고 싶고 누워 있다 보면 잠이 들고 해서 뭐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거의 공부 안 하고 시험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남들이 공부하는데 같이 모여서 하면 독서실이나 뭐 도서관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면 좀 경쟁 심리도 좀 생기고 앉아서 하니까 뭐 공부를 좀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독서실 다니는
그때 아마 시작됐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벼락치기 했죠. 독서실 뭐 며칠 다니면서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시험을 잘 봤어요. 잘 봐 가지고 제 기억에는 뭐 3등 4등 이 정도 성적이 반에서. 왜냐면 저는 이제 기말고사만으로 고 점수만으로 했기 때문에 기말고사 잘 봐서 그래서 뭐 그때 중학교 1학년 그 같은 반에 있던 애들이 되게 뭐라고 했죠. 아니 뭐 전학생이 하나 와 가지고 등수를 하나씩 밀어내리는 거죠, 저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4등을 했다고 치면 그 제 아래쪽에 등수를 받은 사람들은 제가 전학을 오는 바람에 한 등수씩 밀린 거죠. 뭐 당연히 뭐 기분 나쁠 만도 한데 뭐 그거 뭐 제 잘못은 아니고 하여튼 그랬던 그 추억이 있네요. 추억이 있고 하여튼 그 이후로도 이제 그 이후로는 뭐 계속 고3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 반에서 5등 안에 뭐 아무리 밀려도 10등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그 성적을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죠. 저는 서울에서만 학교를 다녔고요. 서울에서 이제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7년을 살았지만 아버지가 이제 부산시청 이제 공무원 하시다가 그 서울의 대기업에 스카웃이 되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창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부산의 추억도 생각해보면 남아 있어요. 부산 제가 살던 데가 제일 마지막에 살았던 데가 용호동인가 뭐 이런 동네였는데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제가 살던 그때도 주택에 살았었는데 그 뒷산을 넘어가면 해변이 있었고 해수욕장이 있었고 간간히 친구들하고 같이 이 산 타고 뒤로 넘어가서 수영하고 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7살 때죠. 7살 때, 6살 때, 7살 때 이럴 때 기억인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거기가 광안리 해수욕장이더라고. 광안리.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뒷산 넘어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했던 거예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하면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고향이라는 기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부산 사람이나 부산 출신 사람들이나 부산 사투리 뭐 어머니도 이제 부산에서 거의 사셨고 아버님은 경북 출신이긴 하지만 대구 경북 출신이긴 하지만 부산시청 공무를 하셨으니까 아버지도 부산에 이제 오래 사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이제 뭐 학창 시절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때까지 제가 이제 살던 부산에 제가 살 때만 해도 유치원이란 걸 안 다녔어요. 부산 사람들은 부산 직할시의 사람들은 저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다 유치원 안 다녔어요. 그냥 바로 초등학교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서울에 딱 오니까 서울 애들은 다 유치원 거쳐서 초등학교를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글도 모르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때 국민학교죠. 아니 서울 애들은 다 한글 정도는 유치원에 다 떼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좀 남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힘들었고 그런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한테도 막 컴플레인을 좀 했죠. 아니 뭐 나만 안 데렸다가 나만 안 데렸다 유치원을 다 친구들은 다 다녔더라. 그리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학교 가면 표준말을 썼지만 당연히 뭐 친구들이 다 표준말 쓰고 있으니까 서울 친구들이 근데 집에 오면 부산 사투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부산 사투리를 쓰고,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고, 그래서 가끔 친구들을 집에 데려가면 제가 어머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친구들이 들으면, 아니 너 이게 국어를 하는 것 같다. 이게 국어. 그러니까 표준말 쓰다가 갑자기 부산 사투리를 강하게 쓰니까 자기들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강하게 쓰니까 되게 달라 보인다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말을 쓰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는 평상시대로 부산 사투리로 얘기하는 거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서울 친구들하고 평상시대로 표준말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자유자재로 넘나들어서 친구들은 되게 깜짝 놀라고 뭐 했던 기억도 있고 하여튼 뭐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러니까 용마국민학교 4년을 다니다가 용곡국민학교 2년으로 이렇게 4년 2년 이렇게 다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용곡 초등학교죠. 초등학교가 처음 생기면서 용마에서 다니는 애들 항상 뭐 되게 오랫동안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학년은 4년은 이제 그 용마초 다니는 애들 중에서 일부를 이제 선발해가지고 아마 동으로 나눴